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을 때 기꺼이 쳐내고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한 거래로 인지되어야 되고, 비록 손실이 났더라도. 오늘 지금 바로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입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제가 또 다른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많이 잠을 못 자고, 어제도 사실 뭐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제가 여기 와서 바로 씻었잖아요. 네. 아니 김 작가 TV 촬영장에 와서 갑자기 동광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혹시 김 작가님 거기 스튜디오에서 샤워 좀 할 수 있냐? 지금 그래서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동광님 오셔서 샤워를 하는데 제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니, 외간 남자가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고 지금 향수 냄새가 잔뜩 나는 게. 와. 어떠셨어요? 샤워는 좀 괜찮았어요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씻은 집중이 아마 가장 좋지 않았나 실제로 생각하고요. 굉장히 그래서 요 장면들이 너무 아쉽다. 이거 제가 카메라 들고 갔어야 됐나? 우리 그랬으면 이거 훨씬 더 이 작가님 채널에서 못 보던 최초.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가 촬영 전에 있었는데 네네. 사실 굉장히 실례일 수도 있는 아니 뭐 저는 재밌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사실. 아니 동광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거의 몰골이 정말 거의 진짜. 이제 페인이 한 명 온 줄 알았어요. 진짜 강도 들어온 줄 알고 작가님이 문 안 열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촬영 시간도 늦었는데 작가님이 굉장히 저한테 괜찮습니다.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오늘 조회수 뽑아 먹으려고요. 아니 제가 뭐 조회수 잘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한데도 이 작가님이 워낙 사람 얼굴에 다 드러난다니까. 아니 난 하나도 기분 안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되게 역시 사람은 이래서 여유가 있구나. 오늘 뭐 늦고 뭐 샤워도 했지만 다른 채널에서 해주지 않은 이야기들 맞습니다. 해주지 않을까. 제가 질문지를 이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하기 좀 부끄럽고 네. 왜요? 이제 인터뷰어분들이 끌어내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네. 뭐 실제로 주식 얘기도 있지만 저의 무언가 가족사라던가 네. 어떤 이 지난 가난했던 그런 힘들었던 이야기들, 시절. 네,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원하는데 저는 조금 기피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작가님이 사실 요 질문지를 보고 정말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작성해 주신 게 저는 보면서 좀 느껴져서 왜냐면은 이게 앞단에 보고 질문하는 거랑 이 전체를 그래도 보고 질문지 작성해 주는 걸 좀 보면은 좀 느껴지거든요. 그치. 받는지 안 받는지 알지.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감사해서 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무슨 이야기든 사실 할 수 있고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든 저는 진심으로 항상 얘기하니까. 자, 책이 보니까 화가 났던 것은 나를 옥죄는 가난함, 늘 의기소침하고 힘든 어머니를 보면서 느끼는 불편함, 미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찌든 20살의 인생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 본강리 같은 경우 대학 입시에 실패하시고 재수 생활을 하셨고 식당에서 이제 설거지 하시면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계셨고 뭐 반지하 또 전세방에 살 때도 있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시절에 뭐 또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지났죠.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던 것 같으세요? 사실 가난했을 때 사실 제가 딱 올해로 좀 있으면 이제 33 되고 32인데 이제 20살 되기 전까지 저는 이 아파트라는 곳 그리고 내 침대라는 걸 내 방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끼리도 막 너네 집 놀러 가자 이러면은 어릴 때 많이 놀러 갔어. 요즘 안 그러잖아요. 요즘에 잘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야 민아 놀자 이러면 밖에서 부르면은 맞아. 그랬는데 항상 저는 그게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네, 특히 어릴 땐 그럴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때는 특히 더 그러잖아요. 맞아. 중고등학교 때냐 뭐 그냥 철판이 있으니까 그냥 뭐 다 어차피 다 가난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 그런 게 저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실제 저의 성인이 되어서도 일정 부분 제가 조금 뭐 사회적으로 나오면서 사회에 나오면서 조금 외향성이 갖춰지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촬영하다 보면 되게 의외로 부끄러워하면서도 약간 외향적인 서양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조금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의 의기소침했던
조금 자신감의 부재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를 무언가 뭐 동강이는 겸손해서 뭔가 봐줄만해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시는데 그게 제가 실제로 겸손해서라기보다 그냥 조금 그 기본 어렸을 때에 그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조금 우리 집이 잘 살고 내가 하는 걸 모두 서포트해주고 그쵸. 하는 일들이 모두 내 마음대로 되면 성인이 돼서도 그 내재된 자신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겸손한처럼 지금 비춰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라든가 좀 의기소침이라든가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좀 연장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어떤 이들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라고 말하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하기도 한다지만 나는 가난과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돌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가난은 결코 고결하지 않다. 다시 선택하러 가면 무조건 부자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이제 맞아요. 그 명언도 어떻게 보면 책에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직접 겪은 가난 또 아까 말씀하신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대사를 왜 그렇게 좋아했는 거예요? 이 주인공도 사실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뭐 월가에서 어떤 이제 투자 중개인으로서 이제 브로콜 리지를 많이 수취하면서 그런 스토리인데 그 내용 자체는 뭐 엄청 뭐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가난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그 감정을 디카프리오가 맞아. 저 한 줄로서 되게 약간 닮았어. 저는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외모 말고 아, 좋아했어. 약간 성향. 이런 식으로 나를 또 또 놀리는 거죠. 아 진짜 나 샤워했다고 여기서 나 여기서 샤워했다 정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난은 진짜 저도 물론 제가 가난에서 벗어난 지 꽤 됐지만 지난 세월에 돌이켜 보면 미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난이나 그때가 뭔가 그런 그때가 낭만이 있었기 있을 수 때문에 있다. 지금이 내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맞아요. 수도 있죠. 근데도 반드시 인정할 수 없는 건 네. 가난은 굉장히 불편했다. 근데 저는 제가 불편한 거는 많이 감수할 수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 돈을 반드시 벌어야 되는 이유에 있어서 저 홀어머니랑 살다 보니까 엄마를 일을 멈추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이제 딱 20살이 되고 나서 근데 고등학교 때도 사실 많이 느끼니까 우리가 이제 급식비라던가 저도 이제 막 그런 거 지원해서 막 타고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학급비, 급식비 뭐 이런 거 내는 학원비도 사실 네. 내달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많이 느끼면서 성인이 되면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여가지고 그래서 딱 그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투자로서 무언가 이루어야지 라기보다는 돈을 잘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네. 20살 때는 투자를 선택했고 네. 거기에 최적화된 사람으로서 되길 너무나 강하게 욕망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과정들이 이 사실 한 줄로 많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가난은 절대로 저한테 고결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불편했고 창피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동가님이 느꼈던 거니까 이거. 네 저는 성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부유해 본 적이 없어서 원래 동가님 같은 경우 설거지 이제 아르바이트 한 돈 500만 원으로 이제 네. 주기 시작해서 30만 원까지 이제 까먹었다가 네 맞습니다. 그다음 그 돈으로 이제 현재는 2021년에 가장 최근에 밝혔던 거는 뭐 순자산 45억까지 밝히셨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졌나요? 왔다 구체적 갔다 금액까지 합니다. 얘기 안 해도 되고 물론 당연히 증가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네 직원들 월급 나갈 때는 또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게 자, 있긴 하죠. 그럼 그 500만 원의 돈이 27만 3천 원이 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제가 봤는데 네. 왜 그때 주식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실패한 이유는 뭐였나요? 실패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고요. 네. 되게 투기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사다 팔았다를 정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한 번 샀다 팔면은 0.3%의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10번 하면 내 전체 자산의 3%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3달에 지나니까 그냥 뭐 내가 잘못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수수료가 그렇게 나가서 세금으로 다 나갔죠. 국가 그래서- 발전에 이바지하셨네. 잠깐 이바지했던 시절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고 네. 실패한 이유는 사실 많은 투기적인 어느 기준이 없고 당연하죠. 근데 주식 투자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준이 있고
어떤 없죠, 당연히. 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실패 요인이고 차라리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거기서 어설프게 성공했으면 더 많은 시간들이 잡아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항상 인생은 시간을 기준으로 저희가 삼잖아요. 짧은 시간에 더 높은 효율로 그렇죠. 성공하는 게 항상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오히려 지금 들어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그때 안 포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정확하게? 20살이었죠. 20살 때 500만 원이면 사실 우리가 나이 먹고 5천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인 거죠. 엄청 저한테는 전 재산이었죠. 물론 모으는데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네. 그냥 설거지 하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근데 그 돈이 어쨌든 거의 바닥 치면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돈을 잃어서 제가 실제로 저 돈이 30만 원 아래로 떨어질 때 실제로 눈물이 났거든요. 제가 누워서 날만하죠. 네, 잘 날만하지. 때 전재산이 없어져서 그 전재산이 실제로 돈을 잃어서라기보다는 돈은 500만 원은 어떻게든 내 일하면 금방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반드시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네. 처음 느껴보는 물론 이제 뭐 입시나 이제 청소년 교회도 그런 뭐 실패 경험이 있지만 저는 이게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거든요. 아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3개월 만에 그런 생각으로 막 달려들었는데 희망이 없어진 것 같아서 아 난 정말 이걸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내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자기 전 진짜 많이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일을 다시 해서 돈을 채워서 올까? 혹은 내가 지금 그냥 이 돈으로 그냥 이걸 50만 원 만들어 보는 걸 목적으로 그냥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 볼까? 이제 두 개의 이제 의사결정 기준이 있었는데 어차피 돈도 필요 없고 지금 그냥 뭐 집에서 방구석에 진짜 반지하에서 그냥 추운데 이불 뒤집어 쓰면서 막 거래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히 나갈 일도 없고 여기서 시간 많이 보내면 차라리 이게 더 나한테 도움 되지 않을까. 나가서 일해서 벌어서 또 까먹으면은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서 학습하는 시간을 딱 2년을 보내보자. 그래서 2년 해보고 안 되면 나는 그냥 아는 형들 카센터 가서 기술 배워서 형들 밑에서 구르다가 카센터 할래 라는 딱 명확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는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2년 해보고 안 되면 간다 이제 그게 명확했었어요. 한마디로 그 자산 쪼그라든 거 그거를 가지고 어쨌든 더 하기로 했는 거네요. 네. 아니 제가 아는 굉장히 이름만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네. 트레이더 분도 네. 자기 밑에 누가 들어오면 네.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맞죠. 100만 원, 200만 원을 못 불린 애는 절대 안 되죠. 시드가 더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맞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실패한 투자에서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한 네. 투자자로 이제 거듭나셨는데 그렇게 된 그다음에 다른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성공 투자 비결 뭘까요? 사실 이거 너무 많이 제가 이야기해서 네.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다 말할 수도 있는데 네. 되게 깔끔하거든요. 이게 누구나 그렇듯이 이거는 비단 제가 이야기할 때 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실 복귀의 영역? 그쵸. 네. 맞아. 우리가 유튜브를 잘 찍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녹화된 영상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네. 문제점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맞아. 저 그거 하면서 진짜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지금은 뭐 그래서 좋게 봐주시면 인터뷰 잘한다 하는데 엄청 처음에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 이거 왔을 때 예를 들면 뭔가 초면일 때 네. 좋게 누리고 싶잖아. 네. 잘생겼다 멘트 하는 거야. 네. 근데 좀 이따 또 해. 한 3-4번 하는 거야. 아, 지나치면 또 맞죠. 사람들이 아니 왜 자꾸 외모 칭찬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보다 보니까 좀 맞습니다. 느끼게 되더라고. 그 투자도 저도 그렇게 학습했던 것 같아요. 내가 거래한 내역의 문제점. 그러니까 네. 실제로 책 뒤에 보시면은 네. 제가 작성하던 이제 매매일지의 이제 기준점들이 나와 네. 있는데 이미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떻게 작성한 거죠? 사실 이거 저는 엄청 러프하게 작성하거든요. 네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저만 보려고 작성하는데 출판사분께서 그걸 기준을 이렇게 나눠달라 해가지고 제가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네. 나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잘한 점과 못한 점.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위에 봤듯이 매매의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매매에 왜 들어갔는지 네. 이제 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라는 점이 이 복귀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구분할 때 아마 저 생각에는 돈을 벌었을 때 반드시 잘한 게 아니라 돈을 못 벌었어도 내가 기준한 원칙 하에 그리고 계획된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좋은 거래는 그렇거든요. 마켓이 열리기 전에 네. 내가 생각하는 이 주식의 예상 시나리오가 있고 그걸 약속대로 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을 때 기꺼이 쳐내고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한 거래로 네. 인지되어야 되고 네. 비록 손실이 났더라도 근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 시나리오에 없는데 단순히 어떤 시장에서 잠깐 막 사람들끼리 투기성으로 막 몰리는 주식에 들어가서 번 걸 잘한 거래로 왜냐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잘한 거래로 내가 여기다 적기 시작하면은 네. 이 매매일지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더 잘못을 반복학습하게 되는 그래서 그 잘한 점과 못하는 점을 조금 더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기준 하에 내 시나리오 하에 나는 계획대로 거래했는가가 잘한 거래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는데 수익이 났다. 그 못한 거래네. 나쁜 거래로 이제 분류되어야 돼요. 내가 예상했던 수익이 아닌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네. 영역인 거죠. 네. 그래서 운의 케이스를 항상 계속 필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굉장히 그거에 타이트하게 자기 자신을 반영해야 된다는 점이 이 매매일지를 작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그런 점일 것 같아요. 이 매매일지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네. 책에는 녹화된 매매일지잖아요. 녹화된 거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거래했던 그 장면을 녹화해서 다시 봤다는 건가요? 네. 녹화된 걸 보는 거죠. 보고 이제 그걸 토대로 또 쓰기도 하고. 그 지금 처음에 봤을 때 좀 어땠어요? 우리가 카메라도 보통 찍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면 어색하잖아요. 뭐야 이거? 내가 이랬다고? 내가? 똑같습니다. 진짜로 똑같아요. 내가 이거를 안 했는데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 녹화된 트레이딩 영상 안에는 막 일사불란해요. 막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갔다가 막 종목들을 막 검색하기도 하고 사람들 노이즈 휩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시장의 적나라하게 변동성이 그냥 내 마음이 다 노출돼 버려. 정말 그렇게 보여서 그게 재밌긴 합니다. 역동적인 시장일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녹화해보면. 그러면 이 매매일지라든가 녹화된 매매일지 어쨌든 영상 보는 것도 사실은 뭐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셨긴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었지만 그걸 따라하는 분은 또 많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항상 스타 강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너네 반드시 1등급이야. 오답노트 적고 이거 외우고 반복해. 네. 0.1%만 하잖아요. 그 매매일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이 실패한 원인 그 자체를 뭐 찾아내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책에 보니까 뭐 진입 시기랑 청산 시기 네.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진입 시기랑 청산 시기는 저는 실제로 오전 시기 안에 진입하고 오전 안에 이제 오전 장이 마켓이 끝날 때 네. 청산하는 걸 요즘 좋아하거든요. 마켓은 오후 3시 반까지 하잖아요. 네. 근데 오후 시장으로 갈수록 시세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래량이 약하다는 뜻인가요? 네. 시장의 이제 유동성은 항상 아침에 몰리잖아요. 유동성이 넘칠 때 네. 항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이제 그냥 단순한 매매 영역이기 때문에 오전에 유동성에 거래하시는 분들을 이제 가이드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저의 사례로 봤을 때는 네. 항상 오전 안에 거래를 마무리하는 게 확률적으로 우위가 있다라는 점. 이 말씀은 이제 뭐 가치 투자 쪽은 아니고 트레이더인 분들한테 좀 네, 해당되는 맞습니다. 거겠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오전에 주식을 사시면 안 됩니다. 비싼 구간이 많기 때문에.